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당 연습 세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연습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사건을 연습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주택일 때, 단독 주택일 때는 뭐 배당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뭐 상가일 때는 어떻더라.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 경매 방식의 매각이라는 것, 그리고 돈을 받아서 법원이 돈을 나눠준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가의 어떤 점유자를 명도할 때, 그리고 단독주택의 소액 어떤 보증금도 못 받은 어떤 그런 사람을 명도할 때,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을 다 받는 사람을 명도할 때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그 가르는 경계가 이 배당에서 있습니다.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배당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경매의 이 중요한 이해관계자,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나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군도 적군도 아닌 협상을 잘 해야만 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또는 완전한 적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과 아군 이 사이에서 어떻게 배당이 돼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서 마무리하고 내가 완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 것인가. 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이해해야 되고 또 실제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배당 연습을 실제 사건으로 실제 사건으로 분석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 13394.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단독 주택 물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보는 사건이고 단독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토지는 43.6평이고 건물은 45.9평에 2층 건물인 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 토지가 앉아있는 이 43.6평과 이 건물 연면적 1층과 2층 합계 45.9평, 이 두 가지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이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일괄해서 동시에 다 같이 매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게 되면 건물 주인으로서 토지 주인과 다투거나 또는 토지 주인이 되어서 건물 주인과 다투는 그런 일은 없다. 모두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0월 17일 접수가 됐고 3월 달에 진행한 것을 봤을 때가 5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매 사건은 아니었다. 어떤 단순한 권리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뭐 이 정도 예측은 가고, 나중에 사건 접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최인재, 채무자도 최인재, 이 같은 사람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고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느냐, 점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겠죠. 채권자는 한아름 신협입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골목 주택가에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사진도 보이고 대문 사진이고요. 네. 제시의 건물도 일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제시의 건물,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이러한 분석은 또 경매 물건 분석에서 또 하나의 큰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또 별도의 수업이 필요한 것이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간간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분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수업 신청을 꼭 해주시고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 1억 8,385만 원에 진행을 했고 한 번 유찰돼서 지금 1억 2,869만 5천 원, 날짜는 4월 20일 4월 22일 예정된 물건입니다. 4월 22일 같으면 오늘인 것 같은데 오늘 입찰이네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오전 11시. 이 시간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입찰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등기필증 제출됐고 교부 청구,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자의 송달장소, 신고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주소보정서 제출, 임차인 여기자 임차인 한 사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습니다. 임차인 김某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제출. 자, 임대차로서 배당요구를 했다. 임차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명이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했고,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했고, 감정평가서 제출했고, 교부청구. 즉 교부청구와 채권계산서 제출 외에 한 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배당 분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임차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김정희씨 주거용 2층. 2층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입일 2016년 11월 29일, 확정일자 2016년 12월 13일. 그리고 배당 요구는 했습니다. 대항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이 근저당권자, 신협 근저당보다 날짜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낙찰자가 이 보증금을 인수해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전세권 등기자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등기 현황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최철호. 이 사람은 어디에 주거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지 않았고, 다만 전입일이 2015년 12월 11일이라는 거. 날짜가 있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사 외에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즉 소유자 점유,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1명,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죠. 김정희 씨, 임차인 김정희. 이 김정희라는 사람은 임대차 관계 서류가 제출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리고 임대차 관계도 명확한 듯 보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해보니까 소유자 등 세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이 세 세대라는 건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 김정희, 그리고 최철호. 자, 이 최철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 현황조사서를 나갔지만 만날 수도 없고, 서류 제출도 없고, 신청도 없고, 전입만 있다. 그러면 입찰하고자 하는 낙찰자 입장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최철호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되지 않는다면, 집행관처럼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찰할 때 명도 대상자라고 확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사비용을 계획해 둔다면 불측에 손해나는 지출이 없었겠죠. 그래서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하겠습니다. 임차인 1 그리고 임차인 2 총 3세대의 명도 대상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기입니다. 건물 등기고 토지 등기입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의 차이는 토지 등기에는 근저당 이후에 그리고 경매 신청에 상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국세 압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는 이게 있습니다. 전세권 2층 전부에 대한 김정희.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것이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다르다.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배당을 할 때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되고 토지의 가치가 감정평가 가치 비율이 3이고 건물의 죄송합니다. 이걸 7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7이고 건물의 가치가 이 감정평가서에서 3이다. 그러면 7대 3의 어떤 가치 비율이 있다면 낙찰가가 1억이면 토지는 7, 1000 그리고 건물은 3000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즉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습니다. 김정희 씨는 돈을 다 못 받더라도 일단은 인수되지 않는다. 나가야 된다. 그다음 최초로 보겠습니다. 최초로 같은 경우는 2015년도죠. 2015년이니까 대항력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상속이 됐습니다. 최초로 왜 팔면 이 최초로는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로서 이 최인재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긴 전 지분, 이 집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7분의 1이라고 지분 비율까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전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 순서는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일단 대항력은 없고 1순위 근저당. 이 근저당이 1번이 되겠죠. 1번. 그리고 이 세입자 김정희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 서영훈이 3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4, 5, 6 배당 순서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얼마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는 배당받고 누구는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이 배당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권리 분석은 법원과 그리고 채권자들 그리고 소유자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점유자 마지막으로 낙찰자 이 모두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채권 채무 관계 안에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정리하고자 하는 이 법원이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것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이들 간의 종합적인 권리적 분쟁 그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법원이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줍니다. 이 나눠주는 순서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순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3순위 있는데 배당이 2위까지만 되고 3순위까지 한 푼도 오지 않는다. 또는 4순위까지 갈 듯 말 듯, 즉 3순위, 여러분이 3순위인데 3순위까지 배당이 다 될 수도 있고 일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여러분이 3순위라면 이 경매 사건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배당이겠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배당이 낙찰 소유권 이후에 점유권 이전 그리고 물건 사용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 배당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순서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영상은 따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러한 순서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얽히고 얽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라는 거죠. 자, 이 순서대로 하게 될 건데
일단 법원이 이 주택 경매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누구의 신청으로? 이 한아름 신업의 신청으로. 이 사람이 1순위 채권자고 김정희 씨라는 세입자가 2순위, 그리고 3순위가 서영원 씨 개인 근저당이었고, 그 다음 4순위, 5순위 이렇게 나가죠. 세무서까지. 순서는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원래 돈을 받아야 될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최철호 씨는 전 소유자로서 해당이 없고요. 전입 세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 김정희. 자, 지금은 어떤 정확한 권리 분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배당 관계가 낙찰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낙찰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측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최초의 어떤 그 대항력 관계나 이 부분은 일단은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따지고 들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임차인 김정희. 이 사람은 5천만 원이죠. 5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지만 또 1순위로 이보다 앞선 순위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서 이 배당에 있어서 10원도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거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최인재는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 낙찰자와 대단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겁니다. 배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0순위 경매 집행 비용이죠. 대략 그냥 일단 250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신청했습니까? 한아름 씨는 경매 집행 비용을 0순위로 한아름 씨는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있죠. 이거 있습니다. 김정희 씨는 6천만 원 이하, 당시 근저당 2016년 나갈 때는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적용받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의 3위였고 사회 담보권보다 앞선 본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5위 담보권이나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보겠습니다. 한아름 신업 1억 3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청 채권 금액이 1억 2,200이었는데 연체이자를 감안해서 대략 1억 3천 정도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가정입니다. 이 정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1억 3천 정도. 그 다음 2순위 임차인 못 받은 3천만 원 있겠죠. 이렇게. 그 이유는 별로 배당에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물건이 감정가가 대략 1억 8천이고요. 높게 잡아서 1억 7천 정도에 가정한다고 계산하겠습니다. 물론 낙찰은 1억 8천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위한 금액은 확정돼야 되니까 저는 1억 7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매 집행비용 250만 원은 일단 전액 배당되겠죠? 신협에.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2천만 원 씁니까? 김정희 씨 소액 임차인한테 일단 요 2천만 원은 전액 배당되겠죠. 그리고 근저당 1억 3천만 원 요거 일단 전액 배당될 겁니다.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1억 5천 250만 원입니다. 낙찰은 1억 7천이죠.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로 들어갈 배당받을 권리자가 확정일자부 임차인 김정희 씨입니다. 2천만 원 외에 남은 3천만 원을 배당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이 전세권 날짜가 좀 더 빠릅니다. 빨라서 유리한 걸 선택해서 배당받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배당 순서는 전세권 배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일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액을 하나로 보고 남은 돈 1,750만 원을 전부 다 이 임차인에게 갈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임차인은 1,25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즉 5천만 원 중에 3,75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는 못 받고 배당이 종결이 된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어떤 낙찰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지금 배당이 얼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배당이 중요하지만 이 자체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낙찰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 최초로 일단은 없애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씨 3,750, 3,700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 금액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 배당을 받습니다. 김정희 씨가 배당을 받죠. 나머지 1,250만 원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한아름 신을은 어떻습니까? 돈을 다 받죠. 다 받습니다. 설령 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못 받은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내놔라고 별도의 다른 또 주장을 하게 되겠죠. 서영은 씨,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세무서 모두 등기상의 권리는 말소되고 배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찰자고 1도 걸릴 게 없는,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그냥 그저 등기부에서 지워지고 이 부동산은 무관하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1억 7천에 낙찰된 걸 가정했을 때 한아름 신음은 다 받으니까 일단 이 사람도 낙찰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행복하게 저 사람은 물러갈 겁니다. 자, 남은 것은 김정희.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소유자 최인재, 그리고 김정희. 이 사람은 돈을 다 못 받았고 이 사람은 잘못한 죄로 집을 날리고 비워줘야 되는 처지에 놓인 전 소유자입니다. 명도할 때 누가 더 수월하겠습니까? 소유권은 가져왔습니다. 단순합니다. 등기상에 있는 이름만 바꾸면 소유권은 넘어오니까 이거는 그냥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실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명도 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소유자, 그리고 보증금 일부 날린 임차인,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적일 수 있지만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적은 아닙니다. 왜? 이 3,750이라도 법원에 가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명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라 그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냥 단순한 협상의 대상자입니다. 내보내는 데 있어서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실제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할 적군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배당이 그렇게 우리 둘의 관계를, 낙찰자와 이 점유자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당이 되든 간에 이 소유자는 그냥 그저 명도 대상자로서 명도를 해내야만 되는, 이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협의해서 내보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집을 날린 전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당은 이 얽히고 얽힌 권리관계에 있어서 누구와 누굴 이렇게 불편한 적대적 관계로 만들고 누구를 그저 단순한 협상의 관계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빌릴 쪽 못 받는 이 사람들을 이 부동산과 이제 무관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그것이 곧 이 법원의 배당입니다. 이 배당을 이해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배당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경매 사건을 접하든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살펴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